한국의 20대와 30대가 점점 더 위험한 투자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좀 미국 기술주, 좀 가상자산, 심지어 빚까지 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험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제는 월급만으로 미래를 지킬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값은 너무 멀어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AI는 화이트칼라 일자리까지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머니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은 노동에서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월급보다 자본이 훨씬 빠르게 성장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좀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다음 10년은 단순한 투자 시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자산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전 세계 젊은 세대가 점점 더 공격적인 투자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그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미국 기술주 투자 열풍, 나스닥 ETF에, .2배 레버리지 ETF에, 비트코인, AI 관련주,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은 계속 위험자산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으로는 AI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때문입니다. 반도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근로소득 자체를 불안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AI가 점점 더 많은 사무직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사람보다 자동화를 더 원합니다. 생산성은 올라가는데 월급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미국 기술주, AI 관련 ETF, 금, 비트코인, 돈은 계속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만 가진 사람들은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이 만드는 가장 위험한 심리입니다. 투자를 안 하면 미래를 잃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AI 관련 ETF와 반도체 종목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반도체와 AI 스플라이 체인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AI 시대가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거대한 자산 재편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이것을 단순한 주식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훨씬 더 깊습니다. 노동 중심 사회에서 자산 중심 사회로의 이동. 그리고 이 변화 속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젊은 세대의 투기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단순한 소비 패턴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안정적인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자체입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꾸준한 저축, 아파트 한 채, 은퇴 준비, 이 공식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는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산성의 이익이 노동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본으로 갑니다. GPU를 가진 기업, 데이터 센터를 가진 기업, AI 인프라를 가진 기업, 플랫폼을 가진 기업, 돈은 이런 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직장인들은 점점 더 경쟁 가능한 존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미래입니다. AI가 일자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 노동의 가치 상승 속도가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절대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 이미 이런 현상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AI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산층의 실질 구매력은 계속 압박받고 있습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대기업과 AI 수혜기업은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의 삶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보다 투자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안정성보다 자산 증식에 집착합니다. 심지어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산을 만들지 못하면 영원히 뒤처질 수도 있다. 이것이 레버리지 ETF 열풍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미국 기술주 광풍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AI 투자 중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관들은 AI 인프라에 투자합니다. 초대형 자산운용사는
데이터 센터와 전력 산업까지 사들이고 있습니다. 국가들은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 확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AI 시대의 핵심은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력, 반도체, 데이터, 클라우드, 자본력, 결국 AI 시대는 거대한 인프라 독점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자산을 가진 쪽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노동만 가진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탐욕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 AI가 앞으로 10년 동안 생산성을 계속 폭발시킨다면 부의 격차 역시 역사상 가장 빠르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 아니라 새로운 자산 계급 시대의 시작을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불안합니다. 월급을 받아도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통장 잔고를 볼수록 더 초조해집니다. 왜일까요? 세상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I 혁명, 주식시장 최고치, 반도체 슈퍼사이클, 생산성 혁명. 그런데 정작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평생 일해도 서울집 한 채 가능할까? AI가 내 일을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영원히 늦는 것 아닐까? 이 감정이 지금 시장 전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에 미국장을 봅니다. 출근 전에 엔비디아 주가를 확인합니다. 점심시간에 비트코인 차트를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투자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 생존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이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삶이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점점 뒤처질 것이다. 이 메시지가 사람들을 조용히 압박합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입니다. 취미를 포기합니다. 여행도 줄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ETF를 삽니다. 미국 기술주를 삽니다. AI 관련 종목을 찾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대가 겪는 새로운 불안입니다. 단순한 경기 침체 공포가 아닙니다. 나는 미래 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질문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이 감정이 훨씬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AI는 단순히 공장을 자동화하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화이트칼라 영역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 번역, 마케팅, 프로그래밍, 사무직.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 직업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저축보다 투자, 안정보다 자산 성장, 현재 소비보다 미래 포지셔닝. 이 흐름은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머니는 이미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초대형 자산운용사들은 AI 인프라를 사들입니다. 국가들은 반도체와 에너지 확보 경쟁에 들어갑니다. 부자들은 현금보다 자산을 더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 준비가 없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강한 감정은 탐욕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미래에서 밀려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문제는 이 두려움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상황은 훨씬 더 커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청년들의 불안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 시스템 자체가 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산업시대에는 노동력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중산층이 강할수록 국가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다릅니다. 점점 더 적은 인원이 점점 더 큰 생산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생산성의 가치가 소수의 기업과 자본으로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보십시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메타. 시장의 돈은 계속 초대형 플랫폼과 AI 기업으로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에는 모든 기업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극소수의 승자가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 밸류에이션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현재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독점 구조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경쟁까지 연결됩니다. 미국은 AI 인프라를 통제하려 합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에 사활을 겁니다. 중동은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산업에 투자합니다. 한국과 대만은 AI 메모리와 파운드리 경쟁 중심에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냐하면 AI 시대의 패권은 석유보다 더 강력한 경제 지배력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에너지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데이터와 연산 능력이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반도체 전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미래부의 흐름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시장은 더 무서운 방향으로 갑니다. AI가 발전할수록 생산성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노동의 협상력은 오히려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보다 AI가 더 싸고 빠르고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경제 구조 자체가 변합니다. 노동소득 중심 사회에서 자산소득 중심 사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초반에 자산을 확보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뒤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점점 더 높은 가격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후오모는 단순한 군중 심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포지셔닝하지 못하면 미래에서 밀려날 수 있다. 이 감정이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AI 주식, 반도체, 비트코인, 금, 부동산, 돈은 계속 미래 희소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위험이 등장합니다. 만약 자산 가격 상승 속도가 실제 경제 성장보다 훨씬 빨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산층은 더 자산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집니다. 사회적 불안은 커집니다. 정치적 극단주의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는 결국 선택해야 합니다. AI 생산성을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사회 안정성을 우선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충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술 발전 속도와 인간 사회의 적응 속도 사이의 충돌,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 미래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AI 랠리는 단순한 기술 버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경제 질서에 대한 베팅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변화를 너무 작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인터넷 혁명보다 훨씬 더 큰 전환점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살아남게 될까요? 시장은 점점 더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상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떤 흐름 위에 올라타 있는가가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장의 승자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온 변화를 빨리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AI가 어디로 가는지 보는 사람들,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들, 장기 사이클을 이해하는 사람들, 공포 속에서도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도 오히려 미래 자산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시대는 단기 뉴스보다 장기 인프라가 훨씬 중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반대로 패배자들은 누구일까요? 항상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이 오르면 뒤늦게 따라붙고 시장이 떨어지면 공포에 던집니다. 유행만 쫓습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만 따라갑니다. 하지만 정작 구조 변화는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아직도 과거 공식이 그대로 통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괜찮아질 것이다. 현금만 모아도 안전할 것이다. 기술 변화는 천천히 올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꿈돈은 AI 인프라로 이동합니다. 꿈돈은 반도체로 이동합니다. 꿈돈은 생산성을 독점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투자 기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래 흐름을 읽는 능력,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구조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것이 다음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 진짜 돈은 군중이 아니라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들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단기 가격 움직임이 아닙니다. 시장의 방향입니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국가들이 어디에 투자하는가? 기업들이 무엇을 확보하려 하는가? 이 흐름을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세계는 AI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플랫폼을 장악하려 합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중동은 전력과 데이터 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메모리와 AI 서플라이 체인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미래 현금 흐름과 생산성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어떤 종목이 오를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래의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시장은 이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반도체, 전력, 자동화, 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영역으로 자본이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좀 반대로 단순 반복 노동 중심 산업은 점점 압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전략은 공포에 휘둘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낙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자신만의 포지셔닝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장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보다 기술과 자산 구조 변화의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다음 시대의 가장 큰 격차는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흐름 위에 있었는가의 차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순한 AI 붐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의 시대에서 자산과 생산성의 시대로 이동하는 흐름. 그리고 시장은 이미 그 미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공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변화를 이해하는 것, 돈의 흐름을 보는 것, 세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읽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포지션을 천천히 만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새로운 시대는 항상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변화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항상 그 전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음 시대의 흐름 위에 서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앞으로 10년의 불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지도 모릅니다.